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문득 책 펼쳤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서 팔을 쭉 뻗어야만 겨우 읽을 수 있었던 경험. 아니면 손자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읽으려다가 눈을 찡그리고 핸드폰을 멀리 들었다 가까이 당겼다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하셨던 경험. 혹은 밝은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 무렵이 되면 글씨가 더 안 보여서 텔레비전 자막도 놓치게 되는 경험.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 나도 이제 눈이 많이 나빠졌구나. 늙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안경원에 가서 돋보기를 맞추고 이게 노안이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노안은 단순히 눈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잘못 알고 계셨던 사실인데요. 노안의 진짜 원인, 그 핵심에는 눈이 아니라 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평생 고생하셨던 눈 문제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잠깐,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저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쉽고 정확한 정보를 매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무료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노안, 당신이 몰랐던 불편함의 정체. 여러분, 노안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한자로는 늙을 노, 눈 안, 그러니까 늙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40살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고 60살이 넘으시면 거의 대부분 경험하시게 되는 아주 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안에 대해 갖고 계신 오해가 있어요. 노안은 그냥 눈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야.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돋보기 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눈 안에 있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딱딱해지면서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게 노안의 가장 잘 알려진 이유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초점을 맞추는 과정, 그 과정을 실제로 지휘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뇌입니다. 눈은 카메라 렌즈처럼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 빛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치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꼭 화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안테나 문제일 수도 있고 수신기 문제일 수도 있고 선이 느슨하게 연결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과 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눈이 받아들인 정보가 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뇌가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몰랐던 분들 많으시죠?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눈과 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눈에서 뇌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시신경이라고 부르는 이 길은 마치 전깃줄처럼 눈이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신경이 뇌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뒷머리 쪽에 있는 시각 피질이라는 부분입니다. 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눈을 카메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이 어딘가에 저장되고 처리되어야 하잖아요. 그 처리를 담당하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뇌입니다.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가 느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뇌의 시각 처리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조금씩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섬세한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도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단순히 글씨를 보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글씨와 배경을 구분하는 것,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도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 빛의 밝기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는 것. 이 모든 작업이 전부 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안을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함께 오는 분들이 계세요. 글씨가 흐릿한 건 물론이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을 때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처리가 힘들어서 금방 눈이 피로해지거나 아니면 색깔 구분이 예전보다 어려워지는 증상들이요. 이런 것들은 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이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맞다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세 번째 이야기, 뇌 혈액순환과 시력의 놀라운 관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뇌가 제 역할을 잘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혈액이 잘 흘러야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에요. 체중의 불과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 공급의 20%를 혼자서 다 사용할 만큼 에너지 소비가 엄청난 기관이거든요. 뇌세포들이 살아있으려면 시시각각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문제를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뇌로 가는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거나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수도 파이프가 오래돼서 녹이 슬고 안쪽이 좁아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수도 파이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뇌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시각 처리 능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노안이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눈이 유독 빨리 피로해지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눈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더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눈만 따로 관리하지 말고 혈압 관리, 혈당 관리, 혈관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과 뇌는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뇌의 시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관을 긴장시키고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갑자기 눈이 더 침침하게 느껴지거나 두통과 함께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유독 눈이 더 안 보이더라. 이런 말씀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뇌와 혈관의 반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노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안이야, 그냥 돋보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든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안을 그냥 나이 든 현상으로만 여기고 방치하면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눈 피로가 만성화됩니다. 노안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글씨를 읽거나 화면을 오래 보면 눈 근육이 엄청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긴장이 눈 주변 근육을 타고 이마, 관자놀이, 뒤통수로 이어지면서 만성적인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 눈을 감으면 그나마 좀 낫다 싶으신 분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안 들리시죠?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녹내장과의 연관성입니다. 녹내장은 눈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인데요. 노안과 함께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노안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녹내장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병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뇌 건강과의 연결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각 정보가 뇌에 충분히 자극되지 않으면 뇌의 시각 피질이 점점 더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노안이 심한데도 그냥 읽기를 포기하거나 책도 안 읽고 글씨 보는 활동을 줄이시면 뇌 자극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 저하, 즉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 건강이 뇌 건강과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아셨나요? 참 무서운 이야기이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눈과 뇌 함께 살리는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편입니다. 노안과 뇌 건강을 함께 지키는 방법.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원거리 가까이 번갈아 보기 운동입니다. 눈은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정확히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의도적으로 운동시켜주면 노안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리에 앉으신 채로 먼저 5m 이상 멀리 있는 물체를 30초 동안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30cm 정도 앞에 있는 손이나 책을 30초 동안 바라보세요.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2번에서 3번 꾸준히 하시면 눈 근육의 유연성이 유지되고 뇌로 가는 시각 신호도 활발해집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광고 시간에 혹은 밥 먹고 소화할 때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딱 좋아요. 두 번째, 눈 주변 혈액순환을 위한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서 눈을 감은 채로 눈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세요. 너무 뜨거우시면 안 되고요. 따뜻하게 기분 좋은 온도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눈과 뇌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들도 함께 이완이 됩니다. 자기 전에 하시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뇌를 살리는 눈 건강 음식입니다. 눈과 뇌를 함께 도와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먼저 루테인입니다. 시금치, 케일,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반은 우리 눈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중심부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 황반이 손상되면 글씨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루테인을 꾸준히 드시면 황반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의 겉껍질이 오메가3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치 건물에 좋은 외벽 자재를 쓰면 건물이 오래 튼튼한 것처럼 오메가3을 충분히 드시면 뇌세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빌베리 혹은 보라색 계열의 베리류 과일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포도, 아로니아 같은 거요. 이런 과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망막의 혈액순환을 돕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 시금치 한 줌, 블루베리 한 줌, 이것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눈과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화면과의 거리, 그리고 20-20-20 법칙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텔레비전, 때로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화면을 오래 보면 눈 근육이 수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해서 피로가 쌓입니다. 20-20-20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20분 화면을 보셨으면 20피트, 즉 약 6m 이상 멀리 있는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눈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눈에서 최소 30cm, 텔레비전은 최소 3m 이상 거리를 두고 보세요. 너무 가까이 보시면 눈 근육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이 가거든요. 다섯 번째, 걷기와 유산소 운동으로 뇌 혈액순환을 높이세요. 이게 눈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혈액순환이 좋아야 시각 처리 능력도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걸으시면 더욱 좋아요. 나무와 하늘,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 자체가 눈 근육의 원거리 초점 훈련이 되거든요.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것, 그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여섯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눈이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그리고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신경세포들을 정비합니다. 이 청소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다음날 뇌가 시각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뇌를 자극해서 잠이 잘 안 오게 만들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으시면 훨씬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녹내장처럼 노안과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심각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황반변성도 그런 병 중 하나인데요. 이것 역시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노안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황반변성이 진행되면 중심 시력을 잃게 되어서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될 수 있어요. 60살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눈 건강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 돋보기만 쓰면 된다는 생각, 이제 바꾸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돋보기는 노안이 있을 때 가까운 글씨를 잘 보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쓰셔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됐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돋보기는 증상을 임시로 보완해주는 도구이지 눈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돋보기를 처음 쓰실 때 도수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눈 피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꼭 안과에서 정확하게 도수를 맞추셔야 해요. 그리고 돋보기와 함께 오늘 알려드린 운동과 영양, 생활 습관 관리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안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뇌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예순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눈이 또렷하고 정정하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꾸준히 걸으시고 책을 즐겨 읽으시고 과일과 채소를 잘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눈 건강, 뇌 건강, 전신 건강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함께 지켜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뇌와 눈, 함께 자극하는 생활의 지혜. 오늘 영상에서 눈과 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셨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뇌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눈도 함께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볼게요. 독서가 가장 좋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눈으로 글씨를 추적하고 뇌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미지를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는 복잡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눈 근육을 자연스럽게 운동시키고 뇌를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면 글씨 크기가 큰 책을 구입하시거나 스마트폰의 글씨 크기를 크게 키워서 전자책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도 아주 좋습니다. 바둑판이나 장기판의 여러 위치를 눈으로 추적하면서 머리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눈과 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장기 한 판 두시는 것,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훌륭한 뇌 건강, 눈 건강 운동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도 아주 좋아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의 컬러링북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섬세한 부분에 색을 칠하면서 눈을 집중하는 훈련이 되고 색깔을 선택하고 조화를 생각하면서 뇌도 함께 활발해집니다. 관절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여덟 번째 이야기.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과 뇌 건강을 해치는 행동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불 꺼진 방에서 이불 속에 누워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동공이 극도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눈 근육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꼭 밝은 환경에서 화면을 보세요. 두 번째, 눈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때 손으로 눈을 비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게 각막에 상처를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신 인공 눈물 한 방울을 넣거나 깨끗한 손으로 눈 주변을 살살 눌러주세요. 세 번째, 담배입니다. 흡연이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셨나요? 담배 연기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의 위험을 높입니다. 눈과 뇌 모두를 위해서 금연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과음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일시적으로 시신경이 마비되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과음은 시신경을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적당히, 정말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이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집에서 기다리시면 안 되는 응급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시야의 한쪽이 까맣게 가려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망막박리나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어요. 갑자기 보이는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인다면 이것도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거든요. 눈앞에 갑자기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검은 점들이 마구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면 망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도 참지 마시고 바로 안과에 가세요. 두통과 함께 눈이 갑자기 심하게 침침해지는 증상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급성 녹내장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절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지거든요. 마무리. 오늘부터 눈과 뇌를 함께 돌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안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와 혈액순환, 생활습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원거리 가까이 번갈아 보기 운동, 눈 온찜질, 루테인과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 20-20-20 법칙,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 독서와 바둑 같은 눈뇌 동시 자극 활동. 이 8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 내일은 또 하나.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뇌 건강,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의 질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담고 손자, 손녀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보고 좋아하는 책을 편안히 읽을 수 있는 그 시간들, 오늘부터 함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빛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